저는 지금 텍사스에서 미주리를 거쳐 지금 알칸소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는 텍사스의 댈러스입니다. 몇 개 주를 지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목적지가 댈러스까지 1000km 정도가 되는데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캐나다에서 대평원을 가르칠 때 1000km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둘이 교대를 한다면 무리가 되지 않는 한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캐나다와 미국의 도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습득한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캐나다와 미국의 차이점을 본다면 두 가지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교통법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속도가, 캐나다는 우리가 익숙한 킬로미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은 마일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면은 아무래도 익숙치 않죠. 70마일이면 우리 퍼뜩 떠오르지 않잖아요. 55마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규정속도인데요. 캐나다는 규정속도가 최대가 110km였고 110km는 토론토 인근에서 처음 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주간 고속도로를 접어들면은 대부분 11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로는 70마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속에 대한 거는 캐나다가 좀 더 엄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제가 최고의 벌금을 받았던 거는 $10,000짜리 벌금도 받았죠. 무서워서 뭐 과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km가 최대 속도다 그러면 한 10% 정도, 109km 정도의 크루즈를 맞춰 놓고 쭉 주행을 하다가 교통 흐름이 좋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밟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거에 맞추고 하는 식으로 운전을 하니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유료도로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서부 쪽에는 유료도로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부 쪽, 그러니까 나이아가라에서부터 보스턴, 뉴욕 내려오는 길 구간에는 곳곳에서 요금을 징수하는데, 징수하는 방법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맨 처음 마주친 게 지나가되 나중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지웨이인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하이패스겠죠. 그걸 이용해서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으로 내는 게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금을 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사람을 마주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똑같은 고속도로인데 요금을 내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냥 갈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좀 우선권 빠르게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데는 이지패스만 진입할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캐나다하고 미국의 고속도로에는 이 다이아몬드 표시 그 도로가 있는데 다인승 전용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 타면은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동승자가 있다면은 그 레인을 이용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자. 미국에 내려오니까는 고속도로가 아주 촘촘하게 있죠.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그러니까는 횡단하는 도로와 종단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주간 고속도로를 IS, 인터스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인터스테이트는 홀수가 남북을 종단하는 거고요. 짝수는 동서를 횡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숫자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체계가 이 남북에 대한 거는 유도가 낮은 데서부터 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동서도로는 서쪽,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 체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알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남쪽이다 그러면은 그 홀짝수를 봐서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엑시트 4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41.
이게 그 주간 경계선에서 제로마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가 40마일째 되는 곳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40마일에서 진입해서 140번 엑시트에서 빠져라 그러면은 100마일을 가라 이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량은 투싼입니다. 현대차인데 이렇게 자체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걸어서 확인을 하는데 웨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와이에 가서 써봤더니 저한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글 맵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승자가 있다 그러면은 요령이 목적지를 같은 곳을 찍어가지고 각자 보기 편한 걸로 보면서 목적지를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웨이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직관적입니다. 일단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지도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방향을 알아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웨이즈는 단선적으로 보여줘서 그 보라색만 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내비게이션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게 멕시코 밑으로 북미주는 지금 다 커버가 되는데 멕시코까지 내려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웨이즈의 좋은 점 하나는 경찰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 뭐 차량이 서 있다든지 사고가 서 있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정보지만은 이 여행객으로서는 경찰한테 잡히는 건 피해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는 경찰이 없었던 곳을 있었다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있었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오시기 전에 미리 웨이즈를 깔아보고 좀 익숙하게 조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제 나름대로의 팁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이 도로를 지칭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흔하게 얘기하듯이 에버뉴, 스트리트, 로드, 또 블리바드라는 게 있고요. 드라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한번 뉴욕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욕의 경우는 뭐 남북은 에버뉴고 동서는 스트리트, 이게 또 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드라이브라는 거는 뭐 주택가든지 아니면 공원 근처를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 고속도로는 하이웨이, 프리웨이 다 고속도로로 해석이 되는데, 캐나다에서 보셨다시피 일본 하이웨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뭐 방향도 전환할 수도 있고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프리웨이와 차이점이, 프리웨이는 신호등이 없이 램프를 통해서만 이렇게 진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도로 명칭에 따른 약간의 혼동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호등 앞에서 스트리트나 에버뉴 표시를 조그맣게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해 본 바로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GPS가 딱 그 교차 지점, 뭐 방향 전환 지점이나 이런 데를 정확하게 짚기보다는 몇십 미터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블럭수를 그림상으로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고속도로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제 앞을 가로지르며 손가락욕 먹인 친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도는 1차선이어도 보니까 55마일, 키로수는 88km, 거의 90km에 육박하죠. 그 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캐나다의 하이웨이도 그렇고 이 미국의 국도도 그렇고 만약에 도시나 마을을 지나칠 때는 속도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작은 마을을 지날 때는 50km, 50km 정도로 아주 느린 속도로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차들과 잘 맞춰서 지나가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캐나다 차의 특징이 보면은 우리 차와 달리 썬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그 보행자와 운전자가 시선을 서로 마주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해가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눈도 부시고 또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팔을 입거나 토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팔은 보호하고요. 이 발에는 모자를 씌워서 이렇게 운전할 때는 좀 가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조수석에 있는데 이렇게 수건으로 다리를 가리면 타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차 안에는 여러 가지 거치대가 있습니다. 여기 맨 먼저 이걸 보시면은 고프로를 여기다 붙여서 이 거리 지나가는 거를 타임랩스로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흡착식 거치대죠. 이게 있는데 이 앞부분은 자석으로 된 맥세이프 용도의 자석 거치대입니다. 제 폰은 갤럭시지만 맥세이프 폰 케이스를 써서 이렇게 붙이면은 바로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구멍 송풍구에다가 꽂는 거 흔한 거 있죠. 이거하고 이제 이렇게